다 됐지? 다 했네. 다음 주 성진, 징계령까지만 끝나면 뒤에는 쉬워요. 다음 주는 두 개 법령만 어렵고 성진하고 다음 주에는 성진하고 징계령만 어려워요. 거기 끝나면 뒤에 법령은 1단계 총론 법령은 쉬워요. 쉽게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강론 들어가면 이제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 좀 양이 많죠. 그죠? 거의 한 5시간 정도, 한 개 법령인데 거의 5시간. 그와 관련된 법령을 합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되겠네요. 한 5주 정도, 5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보 봅시다. 전보라 하는 거는 뭐예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경찰서 생활안전 개장하다가 지구 대장으로, 알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 그게 바로 전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보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수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또 1년 이내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지구 대장으로 왔으면 최소 1년은 넘어야 돼. 알겠죠? 3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예외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외가 이거예요. 위에 거는 다 원칙이고 밑에 거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6번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조금만 참아요. 힘들죠? 나 목이 아파. 이 목이 아니고 좀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목이 아픈데 여러분들 그 딱딱한 의자에 또 한 8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죠. 힘들죠. 조금만 참아요. 이제 한 40분 정도만 하면은 오늘 수업 끝나니까. 좋죠? 저녁에 이제 자습해야죠. 몇 시까지? 9시 50분까지 하나요? 50분까지 그럼 저게 도서관이 독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인강도 들을 수 있나요?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10시 50분까지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별표 딱 쳤다가 또 다음 주 오거든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개 한 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보 제한이에요. 자, 요게 전보 제한입니다. 요게 전보 제한이고요. 요게 전보 제한이고 이게 다만 밑에 있는 이 15가지가 예외 사유예요. 전보 제한 예외 사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외 사유가 15가지나 된다 이 말이에요. 많죠? 자, 그러면 전보 제한 한번 볼까요? 임용권자는 경찰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년 이내는 전보 못해요. 1년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갈로 속에 한번 볼까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은 몇 년 이내죠? 2년 이내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은 2년 이내 다른 곳을 못 보냅니다. 일반 경찰은 1년 이내 못 보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1년 이내라도 2년 이내라도 뭐예요? 다른 곳으로 전보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눈으로 쓱 보시면 되고 한 9번 정도 13번, 14번, 15번 13번은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 정도만 보세요. 이번 주는 비가 없다 그러죠. 다음 주까지. 나 비 오면 좋은데. 운전할 때만 안 좋은데. 운전할 때는 좀 안 좋지만 운전할 때 좋은 점은 비가 막 쏟아질 때 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들으면은 음악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아직 경험이 없구나.
그 비 올 때 음악 들으면 정말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비 올 때. 막 비가 쏟아지는데 안에서 음악이 깔려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괜히 좋아요. 비 올 때 운전할 때 참 좋아요. 위험한데, 비 올 때 운전하는 거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제 속에서 이제 이게 음악을 듣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차 사면은 비 올 때 한번 운전해 보세요. 음악 틀어놓고, 알겠죠? 예. 근데 차 안에 사운드가 좋아야 돼요. 아시겠죠? 사운드가 좋아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사운드는 또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자, 근데 보니까 비 소식이 없네요. 다음 주까지는. 세차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차하는 방법은 주유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막 물뿌리 써. 이 짓 안 합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 시간에 그냥 뭐 하루, 잠이나 자니 낫지. 어떤 사람은 차에 굉장히 목숨을 걸더라고. 세차를 막 2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진짜 애지중지, 타이어까지 안에 속에까지 그런 거 보면 참 성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에 대한 사랑이, 이해는 돼요. 차에 대한 사랑이 또 지극하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차에 대한 사랑이 1%도 없습니다. 그냥 석 들어갔다가 나오면 끝이에요. 또 주유소 나와도 닦잖아요. 밖에서 내려가지고 안 닦아요. 그럼 지나가요. 물 묻은 상태 지나가요. 대충 닦이잖아. 대충 닦이는데 세부적으로 안 닦이잖아요. 그거 닦으려고 안 해요. 왜? 또 비 올 텐데. 이 생각하면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은 그래요. 내 차는 아주 평범하게 그냥 타고 다닙니다. 깨끗하게 안 타고 다니고. 나중에 내 차 탈 일이 있으면은 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차에 대한 별로 그거는 애착은 없어요. 자, 봅시다. 4개만 기억하세요. 4개만. 딱 9번, 13번, 14번, 15번. 경비 부서 대신에 다른 부서가 들어가면 틀려요. 정보 부서 이런 데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3번은 여러 번 나왔어요. 3번 정도 나왔어요. 자, 감사 담당 네모 해볼까요? 감사 담당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인사 X, 정보 X, 경비 X라고 하세요. 그게 시험 정답이었어요. 인사 담당, 경비 담당, 정보 담당 다 X입니다. 감사 담당이에요. 우리 감사역 있잖아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는 전보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 담당 경찰 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2년 이내라도 전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 이제 경정이하. 예상 문제입니다. 경정이하지 경감이하하면 틀려요. 총경이하하면 틀립니다. 다른 계급이 들어가면 틀려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임신 중인 경찰 공무원 또는 출산 후 몇 년이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찰 공무원.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찰 공무원 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 요건 계급 조심하시고 알겠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2항에도 있어요. 전보 제한입니다. 2항도 있어요. 1항은 그렇고 2항에 보시면은 또 전보 제한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 그 중앙경찰학교에 교수 요원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경사 이상 승진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또 능력이 있으면은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교수 요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경찰이면서 뭐예요?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교육 훈련 기간 중에 교수 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요. 몇 년 이상? 최소 1년에서 3년 이하 범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앙경찰을 가서 교수 요원으로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한 1년 이상 되니까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데 가고 싶어.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소 1년 이상만 근무하면 돼요. 1년에서 3년 이하 범위에서 개서니까 1년 이상만 근무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전보할 수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섬이라든가 외딴 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 처음부터 이런 곳에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근무할 조건으로 임용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채용일부터 몇 년? 5년 범위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자, 이때 청장이 정하는 기간에서 갈로를 보세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됩니다.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휴직기간 1년 휴직했잖아요. 1년은 여기 5년에 포함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포함될 것 같으면 휴직기간 한 5년 해버리지 그냥 뭐. 그죠? 처음부터 3년 할 수도 있잖아요. 해외에 공부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직기간이라든가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여기에 이 기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사교류입니다. 전보는 끝났어요. 전보는 끝났고 인사교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임용권자는 몇 년 범위에서 2년 체크하시고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에 근무하는 계급은 총경 이하입니다.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이나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특수지에서 청장이 정하는 이런 특수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보를 할 때 희망, 내가 원하는 기관, 부서에 함을 원칙, 특혜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2년 대신에 1년, 3년 하면 틀리고요. 총경 이하지, 뭐 경무관 이하, 경정 이하 이렇게 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다른 계급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 두 군데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머지는 읽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파견 근무예요. 이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표에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 표에서. 자, 이거는 밑에 두 문자가 나오죠. 그죠? 넘겨보세요. 그 밑에 그림 있잖아요. 이거 우리 합격한 여경이 만들어주고 간 거예요.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나 빼고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자, 두 문자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 또 높은데 다 밑에 보이나요? 밑에. 다 보여요? 진짜? 좋아요. 그러면 뭐 굳이 적을 필요 없고. 자, 일단은 파견 근무. 여러분도 나중에 경찰관 되면은 뭐예요? 나는 A 경찰서 소속인데 B 경찰서에 파견 근무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 근무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파견 근무 사유가 7가지가 있잖아요. 7가지를 암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국가, 특수, 민간, 업무, 외, 교육, 공무원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7가지 암기하세요. 국가, 특수, 민간, 업무, 외, 교육, 공무원. 파견된 필요 없어요. 그냥 외, 교육, 공무원 하면 돼요. 최대한 줄여가지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가, 특수, 민간, 업무, 외, 교육, 공무원.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 7가지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두 문자를 통해서 파견 근무 사유는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견 근무 사유 7개 중에서요, 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승인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7개 중에서 앞에 5가지는 승인이 필요하고, 뒤에 교육 공무원은 청장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7개죠? 자, 위에 5가지는 뭐예요? 청장 승인이 필요하고 교육 공무원 2가지는 승인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견 기간입니다. 파견 기간 앞에 네 가지를 묶어요. 파견 기간은 2년이에요. 2년이고 총 5년을 초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가지 묶어서 필요 기간입니다. 필요 기간까지 가능해요. 마지막 공무원 요거는 1년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참 두 문제 잘 만들었죠. 쭉 7개를 나열한 다음에 위에 5개 2개고 밑에 거는 4개 2개 1개고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두 문제 만드는 거는요. 역시 내 제자다워요. 그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자, 그 다음 요청만 조금 깔끔하게 안 떨어집니다. 그게 좀 아쉽지만 그거 다 맞출 수 없죠. 그거 다 맞추면 진짜 엄청난 거죠. 자, 요청은 뭐가 있어요? 요청이 필요한 거는 국가 업무 특수지역, 그 다음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승인이 필요 없는 게 뭐죠? 교육하고 외 민간입니다. 맞죠? 교육하고 외하고 민간이에요. 맞죠? 이거는 승인이 필요 없잖아요. 교육, 외, 민간. 맞죠? 그러니까 민간, 외, 교육. 민간, 외, 교육. 요 세 가지는 뭐라고? 승인 요청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민간, 외, 교육입니다. 민간, 외, 교육입니다. 됐죠? 요거는 요청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요청이 필요하다. 요렇게 하게 되면은 파견 근무와 관련된 거 다 맞춰요.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중 파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두 문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 중 파견 사유 중에서 청장 승인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런 문제 넣을 수 있겠죠? 다음 중 파견 사유 중에서 파견 사유 중에 파견 기간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요게 파견 기간이 다 똑같잖아, 4개는. 요거 1개, 2개, 3개 하고 이거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파견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요청이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구분하라 하는 문제도 시험 넣을 수 있죠. 여기서 넣을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춰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이해하셨습니까?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채용시험입니다. 5장 채용시험. 자, 시험 실시 원칙 해가지고 봅니다. 자,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읽어보시고. 자, 시험 실시권입니다. 자, 청장은요, 누구한테 이임이 가능하죠? 예, 시험 실시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대학장에게 이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경찰대학장한테 이임하는 거는 뭐예요? 경감부 시험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이임하는 거예요? 시도경찰청장한테 이임한다고 보시면, 이것도 시도경찰청장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순경공채도 뭡니까? 순경공채도 지방청별로 모집하잖아. 인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시도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한테 이임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경찰대학장이니까 나머지는 시도청장한테 이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공고입니다. 자, 공고는 시험 실시 며칠 전까지 공고하죠? 20일 전까지. 여러 번 시험은 20일 전까지예요. 그런데 성지 시험이라든가 수사 경과 시험은 15일 전까지. 요거는 뭐라고? 여러 번 시험이에요. 여러 번 시험. 공개 경쟁 시험이에요. 그 옆에 사이드 하나 적어보세요. 성진 시험, 수사 경과 시험. 요거는 며칠 전까지?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여러 번 시험은 20일 전까지고 성진 시험과 경과 시험은 15일 전까지예요. 이해하셨죠? 같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며칠 전까지 공고한다. 90일 전까지고요. 그리고 공고 내용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할 때는 며칠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되죠? 7일 전까지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부정행위예요. 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다. 자,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시험에 못 친다 그랬어요? 무조건 5년은 아니에요.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요게. 위에 1번부터 7번까지는 당해 시험. 당해 시험은 당연히 무효고요. 5년 동안 응시 박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 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부정행위를 한 거야. 내한테 적발된 거야. 그러면 그 시험은 정지,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5년 동안 시험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요게 해당되는 경우는요. 밑에 요게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시험만 정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험엔 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 했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했다고 해서 무조건 5년 박탈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5년 박탈이 아니에요. 당해 시험만 정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뭐예요? 당해 시험도 무효 정지가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응시도 못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답안지를 보여주는 거. 대학 다닐 때 컨닝거리 했잖아요. 보여주고 뭐 옆으로 보여주고 하잖아요. 대리시험 치거나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당해 시험은 물론이거니와 5년 동안 응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 밑에 거는 뭐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감독관이 여기 수험생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시험지를 여기서 배부를 하겠죠. 배부하면은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바로 시험지를 덜쳐보면은 1번 문제가 뭐지? 덜쳐보는 순간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이 유리하잖아. 그게 가능하다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손해잖아. 그죠? 배부, 전달 할 동안 이 친구는 1번 문제 풀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시험지를 주면은 절대로 펼쳐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 답안지 이름하고 수험번호하고 체크하세요 하면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문제를 탁 펼쳐가지고 1번 문제를 똑같이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미리 받았다고 해서 미리 보면은 부정행위해야 돼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전에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막 작성해요. 땡 했는데도 먹어요. 여러분 마킹 막 하는 거예요. 걸리잖아요? 이 시험은 그냥 무효예요. 근데 다음에는 시험 칠 수 있어요. 5년 박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시험만 정지 무효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시험 정지 무효 당연하고 5년 동안 응시 박탈입니다. 요거 섞어 놓으면 구분하세요. 그럼 요거만 정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신분 보장. 여기는 뭐 특별히 정년 연장. 우리 아까 전에 정년 연장 된다 그랬잖아요.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2년 또는 총경과 경정은 수사, 보안, 정보, 외사 이런 특수 부분에 근무하면은 4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때 연장할 때는 정년 연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연장 심사 시기는 1년에 2번입니다. 3월달, 9월달에 하는 거예요.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 거예요. 연장 심사는 아시겠죠? 그리고 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월, 5월 중에, 그 다음에 또 10월, 11월 중에, 알겠습니까? 심사를 할 수 있다. 자, 원칙은 3월, 9월입니다. 3월, 9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승진, 시간 남았으니까
성진 종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78페이지 그림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4번은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최소, 다른 건 안 들어도 최소 5번, 6번 법령, 성진과 징계령, 요거 두 개만큼은 유튜브에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머리 아파요. 오늘 수업했던 내용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듣고 한번 올 수 있도록. 다른 거는 몰라도 5번, 6번 법령 두 개만 미리 듣고 오세요. 다른 법령은 안 들어도 내가 뭐 크게 문제, 왜? 다른 문제는 안 들어도 따라올 수 있어요. 왜? 다음 주부터 두 개 빼고는 쉬우니까요. 쉬운 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어려운 거는 한번 듣고 오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또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되고요. 자, 오늘 목표 초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 설명을 하고, 저는 오늘 저녁 스케줄도 있어요. 노래하러 가야 돼요. 노래하러 가야 돼요, 노래. 제가 성가대 앉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가대 앉아요. 성가대 2개 앉아요, 2개.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앉는 성가대가 있고, 일요일 날 앉는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가야 돼.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하고 마칠게요. 마치고 성진 최저 근무 연수는 굉장히 복잡해요. 조문 구조가. 그래서 오늘 어차피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하고 요거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찰 계급이 쭉 이래 있어요. 11개인데, 우리가, 성진은 심사 성진이 있고, 시험 성진이 있고, 근속 성진이 있고, 특별 성진이 있어요. 자, 심사 성진은 어디까지 가능하냐? 경무관 성진까지만 가능해요. 경무관이 치안감 성진이 아니고, 총경이 경무관 성진까지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심사 성진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경무관 성진까지. 알겠습니까? 총경이 경무관 성진까지 가능해요. 경무관이 치안감 성진. 이건 없어요. 이거는 심사가 없어요. 알겠죠? 심사는 경무관 성진까지만 심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성진도 있잖아요. 시험 성진 어디까지? 경정 성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경정 성진까지는 심사도 되고 시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예요? 병행 가능하죠? 병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비율이 5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성진한다. 100명 성진한다. 50명은 시험 성진, 50명은 심사 성진으로 성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성진이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시험 성진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선배들하고 같이 심사하면 손해예요. 근무 기간도 짧고, 그다음 공적도 약하고, 뭐 선배들하고 붙어가지고 여러분 성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예요? 성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과목이 뭐죠? 과목이 여러분 지금 공채 배우는 경찰학 개론하고, 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책 그대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똑같이. 알겠습니까? 똑같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형사법. 그게 필수 과목이잖아. 형사법하고 경찰학하고 그게 뭐예요? 경위까지 성진시험 과목이잖아요. 지금 했던 것만 계속 해나가시면 다 합격합니다. 다 성진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경정까지는 이 두 가지 병행 가능하다. 50대 50 비율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속이 있어요. 근속은 경감까지 근속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근속은요. 근속은 순경 달고 4년 이상 근무하면은 경장 달아요. 경장 달고 5년 이상 근무하면은 경사 달아줍니다. 경사 달고 6년 6개월 지나면은 경이 달아줘요. 경이 달고 8년 지나면은
경감 달아줍니다. 그러면 다 몇 년 걸려요? 23년 6개월이에요. 맞죠? 자, 여러분들 성균시험 안 친다. 나는 근속한다. 자, 지금 여러분 나이에 23년. 자, 넉넉 잡아서 25년 더 해봐. 몇 살이에요? (51에) 경감 달면은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경감은 달아주는 거야. 50만 넘어도 달아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순경 달고 한 4년 있다가 경장 달랍니까? 남들은 전부 다 1년 만에 다 다는데 여러분 4년 만에 달 거예요? 그런 덩치가 어디 있어요. 나 같으면 성진 공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40대에 그냥 경정 달겠어요. 40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순경 달고 1년만 있으면은 바로 성진시험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경장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또 1년 있다가 뭐예요? 또 경사 승진 되잖아. 또 1년 있다가 1년 동안 시험 공부하고 1년 지나면은 또 자기 요건이 주어지잖아. 또 시험 첫 번에 바로 또 경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 뭐예요? 또 해버리면 경감까지는 뭐예요? 얼마 안 걸려요. 10년도 안 걸려요. 10년도 안 걸리는데 23년 6개월 동안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 나이에 지금 10년 더 해봐. 그러면 나이 30대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30대에 여러분들이 경감 단다고 생각. 꽉 채워가지고 39살에 경감 달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한 10년 근무하면 경정은 달지 않을까요? 그럼 40대 후반, 40대 꽉 채워서 50 정도 되면 경정 달지 않을까요? 그러면 60까지 정년이잖아요. 또 한 10년 있으면은 뭐 진짜 운 좋으면은 또 영역만 있으면은 총경은 달지 않을까요?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지? 그래서 23년 6개월이라는 근속도 있지만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승진하세요. 나중에 또 경살 되면은 이 계급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승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됐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근무 연수가 있어요. 요거 2개 1년, 요거 2개 1년입니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또 1년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몇 년? 2년이고 요거는 몇 년? 3년이에요.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순경 1년, 경장 1년, 경사 1년, 경연 다 1년이에요. 1년만 지나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경감 달고 2년 있으면 경장 시험 칠 수 있잖아요. 경위 달고 1년만 있으면 경감 시험 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있다가 시험 치고 단다 하면 한 2년마다 승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마다. 순경 달고 2년마다. 2년 있다가 경장 달고 2년 있다가 경사 달고 2년 있다가 경위 달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있다가 경감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안에 경감 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경찰생활 10년 하고 경위만 달아도 잘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경감까지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최저 근무 연수예요. 순경 달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1년 근무해야 경장 대상자가 되는 거야. 시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경장 달고 1년만 있으면 경사 시험 칠 수가 있어요. 경사 달고 1년만 있으면 경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경위 달고 1년만 있으면 경감 시험 칠 수 있고, 경감 달고 2년 있으면 경정 시험 칠 수 있고, 경정 달고 2년만 있으면 총경 시험 칠 수가 있고, 총경 달고 뭐예요? 3년 있으면 경무관 승진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심사예요. 알겠지? 여기서부터는 심사고 요까지만 심사 승진 시험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 정도 보겠습니다. 요거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심사, 시험, 건속이 있는데 특별성진도 있어요. 특별성진을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특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한테도 특별성진 기회가 주어집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생활 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특히 계급이 좀 높을 때 특진하는 게 좋아요. 병인데 특진해서 경감으로 특진하는 거예요. 그죠? 뭐 순경에서 경장으로 특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시험 치면 다 승진되니까요. 근데 이제 경감에서 뭐 경에서 경감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때 한번 1계급 특진 딱 해버리면은 정말 멋지죠. 그죠? 자, 됐습니까? 요거 기억하세요. 요까지 오늘 수업은 요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78페이지 그 성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있죠? 요거 이제 수업하자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법령을 우리 첫 시간에 배워보니까 어때요? 물론 조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들어있지만 결과적으로 문장 속에 있는 숫자라든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날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등등 그런 것들을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OT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경찰학은 이해 과목이 아니다. 암기 과목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노량진의 저 선생님들, 등시 같은 선생님들이 뭐예요? 전부 다 경찰학은 이해 과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등시같이. 대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강의는 이해 과목 맞아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나는 전공자인데. 경찰학 전공자잖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수험 공부는요, 이해할 게 많지가 않아요. 이론할 때 이해할 내용들이 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법령도 부분적으로 법령 조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외워야 됩니다.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근데 선생들은 뭐예요?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을 자꾸 이해를 하라 그래요, 이해를. 그럼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아씨, 그냥 외우는 건데 뭘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은 이해하라 하는데 학생들은 뭐예요? 뭘 이해하라는 거야? 그냥 외우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합격률이 더 떨어집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합격률이 훨씬 높아요. 내가 여기서는 아직까지 여러분 교육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이지만 부산에서 내가 이틀 동안 강의하잖아요. 3일치를 내가 이틀 동안 강의하고 올라와요.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면접반도 그냥 마감이에요, 마감. 합격자가 많아가지고. 지방 학생들이 훨씬 더 합격을 빨리 합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노량진에 가면 뭐가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10년 있었잖아, 노량진에. 그지? 아닙니다.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는 돈 벌려고 하는 집단들이에요. 학원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다 장사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량진 안 간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주 현명한 겁니다. 그거 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중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야 아시겠죠? 내가 말하는 건 다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찰학을 이렇게 법령을 딱 배워보면 느낌이 너무 많다. 암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여러분 자신감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은요,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요. 이때까지 합격한 친구들도 다 그렇게 공부해 왔어요. 재력 겁먹지 마세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까먹으면 또 보면 돼요. 까먹으면 또 보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거 몇 번 봐야 돼요? 최소한 몇 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합격하려면 최소한 10번은 봐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한 번, 두 번 보고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최소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독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번 봤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5번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해독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기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한 번, 또 복습하면 2번, 또 기출 들어갈 때 여러분 또 한 바퀴 돌려야 되고 최종 문제 풀이 들어갈 때 한 바퀴 돌려야 돼. 그러면 최소한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보고 8월 19일 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시험장에 가면은요, 긴가민가해요. 아, 배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을 자신감 있게 못 찾아요. 근데 최소한 네다섯 번 정도 딱 보고 들어가면은 답이 보인다. 아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5번, 6번 성진과 징계령은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튜브 주소는 여기 다 있잖아요. 표 앞에 제일 앞에 있잖아. 제일 앞에. 표지 제일 앞에. 제일 밑에 있죠? 카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음 주는 꼭 예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